음식 재료?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초콜릿 같은 경우 네. 이게 누굽니까, 근데? 차정인 기자님. 아, 이게 저입니까? 이게 저라는데 이게?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얼 피규어라고 해서 초상권이라든지 이걸 팔려면 네. 점을 하나 딱 찍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최근에 21세기의 연금술이다 또는 이 제3의 산업혁명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3D 프린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라는 게 최근에 나왔느냐?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도 이미 있었는데 왜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지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김종태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네. 3D 프린터 뭐 이쪽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3D 스캔, 3D 프린터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네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좀 됩니까? 네, 많이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네. 이 3D 프린터를 검색을 해보면요. 네. 엄청나게 화려한 영상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21세기의 연금술이다 또는 제3의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형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3D 프린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죠. 네. 일단 그 3D 프린터기는 한 15년 전에 이제 2D 프린트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 15년 전부터 이제 그 3D 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ABS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또는 뭐 석고 재질 또는 어떤 레진 계열로 이제 그 컴퓨터 프린트 헤드가 이제 움직이는 개념으로서 출력이 되는 건데요. 어차피 3D 프린트라는 것도 인쇄술에서 봤을 때는 2D를 기반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 것들입니다. 3D 프린터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네. 뭐 10년 그 이전부터 네. 입체형 어떤 그 제조 개념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느닷없이 최근에 이렇게 막 주목을 받게 됐어요? 산업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시제품이라든지 신제품이 나올 때 쉽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금형이라는 쪽을 들어가기 전에 그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초기 투자가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단가도 이제 그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안이 나온 게 3D 프린트로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그 아크릴 계열로 해서 미리 만들어 본 다음에 조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입체형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네. 어떤 재료가 활용이 되느냐? 네. 일단은 그 ABS라고 해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크릴 석고 재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 파우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밀가루 같은 거가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프린팅을 헤드가 움직이면서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종이 프린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A4 용지를 그 바로 커팅을 해가면서 계속 층마다 A4 용지 사이즈가 계속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재료?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물론 예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초콜릿 같은 경우 네. 하나밖에 없는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요. 뭐 글자를 넣는다든지 뭐 하트 모양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 프린터 쪽으로 신호를 주면 그 출력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네.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어떤 그 물건, 네. 음식, 초콜릿 이런 네.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그 컬러로 인쇄되는 그런 방식도 봤어요. 그거는 다른 색으로 출력되는 거와 좀 다른 방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단색으로만 이제 출력되는 프린터기가 있고, 그다음에 풀 컬러, 이제 3D 컬러,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자연 색상이 이제 출력되는 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잉크젯 프린터기에 그 컬러 색상이 그대로 이제 3D 프린트가 되는 것과 동시에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착증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 3D 프린터를 그냥 자, 찍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찍히는 건 아니겠죠? 네네. 뭔가 그 전 단계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일컬어서 뭐 3D 스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3D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가장 중요한 거가 3D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3D 형상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구글 스케치업이라고 해서 네. 일반적인 게 오토캐드, 이제 캐드, 3D 캐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관심과 그 어떤 의지가 좀 있으면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거 컵 모양 같은 것들도 3D로 모양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데이터를 3D 프린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아이패드에서 뭐 전송을 보낸다든지 기계 쪽으로요. 그래서 그런 설계적인 개념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3D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3차원 스캐너는 어떤 기계가,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서 차 기자님 같은 경우에 얼굴을 3D 스캐너에 뜬 다음에 그거를 바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3D 스캔이라는 게 또 다른 형태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일반적인 제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선박, 자동차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검증 파트 쪽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의료 쪽,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라든지, 그다음 의류 옷 쪽에서는 이제 어떤 내 몸 전체를 이제 전신을 3D 스캔을 떠서 아바타 개념으로 굳이 내가 매장을 안 가더라도 체형을 맞게 옷을 이제 입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3D 프린터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네. 그럼 실제로 3D 프린터라는 얘가 어떤 기술적인 원리로 이 구현을 하는지 그걸 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3D 프린트는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각 그 제조사마다 고유의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FDM 방식이라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FDM. 그다음에 이제 DL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LA라는, 마지막으로 3DP라는 게 있습니다.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BS 플라스틱 재질이 이제 고체가 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하게 되면 그 노즐의 온도가 180도에서 한 2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ABS가 이제 고체로 된 상태가 노즐을 만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녹으면서 조용을 하게끔 돼 있죠. 그 같은 경우는 조용이 된과 동시에 자연 건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DLP 방식은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빔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빔 프로젝트의 안에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필름지라든지 액체 상태를 순간 굳히는 방식이거든요. 컴퓨터에서 그 3D를 이제 그 슬라이스된 2D로 된 이미지를 계속 조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LA 방식은 그 저희가 이제 소위 아는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액체 상태의 그 소재를 그 레이저가 XYZ로 움직이면서 액체 상태의 그 소재를 굳히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D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분말 방식의 그 일반 파우더 방식의 3D 프린터기인데요. 아까 네. 그 컬러 프린터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술이 그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3D 프린터라는 건 결국은 2D 프린터가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2D 프린터를 쌓아가면서 한다라는 네, 개념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3D 프린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한번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한번 보시죠. 3D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3D 스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얼굴을 촬영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3차원 스캐너고 여기서 이제 패턴을 뿌려주면은 두 카메라가 그 패턴을 읽어가지고 3D 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스캔한 뒤에 두 데이터를 이제 조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된 데이터는 그 부드러운 면으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밑에서 그 영상이 올라옵니다. 영상이. 요 보시면은 영상 올라오는 부분만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예. 요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광을 줘서 경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차차차차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근데?
차정희 기자님이시죠. 아, 이게 접니까? 이게 저라는데 이게? 이건 재질이? 네, 그 재질이 이제 우레탄 재질인데요. 네. 굉장히 정밀도 있게 출력이 되고요. 네. 컬러 방식은 약간 그 퀄리티라고 하죠. 네. 면에 대한 그 조도율이 그 아주 좀 약간 낮은 편인데 지금 방금 조용된 거는 굉장히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출력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네. 한 번 갔다가 네,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한 번 가보고 이거를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네. 3시간? 한 4시간? 네,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시제품이나 이런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한다는 건데 네. 조금 더 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네네. 어떤 분야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네네네. 그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도 지금 발굴돼 가지고 이제 유물이 이제 발견되면 청자나 백자나 네. 어떤 뭐 손도끼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국립중앙박물관에만 그 수장되어 있을 게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전시회장이라든지 어떤 지방에 있는 쪽에 또 다른 어떤 전시장이 있다 그러면 3D 스캔을 떠가지고 그거를 또 3D 프린트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 영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미스터고라고 네. 거기에 보면 그 저희도 이제 그 영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고릴라가 주인공인데 네. 그 고릴라의 모형을 3D 프린트를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앵글을 잡아봅니다. 어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더라고요. 센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3D 프린터기가 고릴라 모양의 뭐 크기가 제 얼굴보다 더 큰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제 주먹만한 사이즈로 해서 레벨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글 값을 잡는 이런 것들로서도 영화 이쪽 CG 작업 또 방송 쪽에서도 그래픽 작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의료 쪽으로 활용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나 에스테틱 쪽에서 특히 많이 활용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과학적인 방식으로서는 3D 스캐너로 스캔을 뜬 다음에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도 좀 뭐 하나 뉴스를 봤는데 네. 수술을 할 때 네. 3D 스캐너로 이 사람의 얼굴 안에 네네. 구조를 똑같이 뜬 다음에 네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왜 그 차 기자님께서도 그 뭐 MRI 촬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D 한 장을 받으실 겁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단층 촬영에 대한 그 사진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3D 소프트웨어에서 넘겨지게 되면 그 뼈에 대한, 그러니까 본에 대한 그 형상이 3D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리나 머리 쪽에 뼈를 이식하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그 임플란트를 시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군요.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 3D 프린터 말이죠. 네. 대중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누구나 네. 다 쓸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올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티타임 이후로 이제 바로 대중화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 같고요. 방송을 아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산업적인 전문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음. 거의 80% 내지 70%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는 작가나 또는 어떤 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는 프라모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 프라모델. 네. 느낌이 확 오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 초콜릿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이제 프라모델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리얼 피규어라고 해서 모형을 캐리컬처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리얼한 그렇더라고요. 얼굴로 표현을 하는 대신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일단 뭐 유명 연예인분들을 이렇게 3D 프린트를 해서 개인이 집에서 혼자 소장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뭐 초상권이라든지 초상권.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여성분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뭐 조인성, 뭐 네네. 이병헌, 뭐 네. 이런 배우들 네. 그런 배우들을 이 피규어로 만들어요. 네. 만든 다음에 이걸 팔려면 네.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3D 프린터가 최근에 좀 이제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총을 만들어서
총을 만들어서 이거 누구나 다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보도는 그렇게 났지만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금방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닌데 네. 쉬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해를 하시는데 네. 한번 3D 프린터가 있다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총이 나가는가? 절대 안 나간다는 거 네. 잊으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이 3D 프린터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이 3D 프린터의 미래 네.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3차원 프린터기는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의 그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초콜릿이라든지 얼마든지 이 3D 프린터로서 어떤 그 인생 삶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연결고리가 되고 또 만들어내는 산업, 그러니까 사람과 산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매개체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종이에 이렇게 인쇄가 되는 네. 이런 프린터는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건 사용하겠죠. 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네. 이 가족 사진이 아닌 가족들의 피규어를 맞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 날도 뭐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